블록딜? 그냥 하든 말든 뭐 나 관계없네? 너무 쿨가인데? 춥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말이죠. 뉴스에서 가장 쉽게 아니면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블록딜. 블록딜? 블록. 레고 블록. 블록? 같은 블록. 오늘 블록딜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닌데 무시했다 이미. 블록딜은 일단 쉽게 얘기하면 자금이 좀 많아야 됩니다. 자금. 예를 들면 얼마나 많아야 돼요? 좀 많아야 돼요. 좀 많아야 돼요. 우리는 접근할 수 없나 보다. 우리가 할지도 못하는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천재야 천재. 주가에 영향을 끼치니까 알아야 된다. 블록딜이 뭔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주주가 그 주식을 한꺼번에 파는 겁니다. 그럼 안 좋은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지? 바로 한가 떨어지고 난리가 장은 난리 날 거 아니야. 블록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중에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장중에 거래 안 해요? 장중에 거래를 하지 않고 장이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후에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에 주가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블록딜이 일어나는 게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종목들도 다 블록딜이 일어났었어요. 1월 달에는 두산의 그 퓨어셀이라고 하는 그 주식에 대해서도 블록딜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월에 SK 바이오팜 들어보셨죠? 네. 그때 뭐 따상막 날렸잖아. 그게 한번 박살났을 때가 그것 때문이었군요. 주가가 엄청 휘청했던 기억이 나요. 나 이제 끝났네. 집에 가면 되겠다. 6월에는 하이브 아시죠? 하이브. 큰 때리물. 예전에 큰 때리고. 빅히트. 하이브 주식도 블록딜로 매매가 됐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7월은 JYP 아시죠? JYP.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 네. 그분의 지분 일부를 블록딜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그런 기업들의 주식들이 알게 모르게 뭐 대부분 다 알게 되죠. 사실은 네. 알게 되는데 블록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많은 주식이 내가 팔아야 되잖아. 지금 나는 주식을 많이 갖고 돈이 자금이 필요해. 아니면 누구와 M&A 때문에 주식을 넘겨줘야 될 상황이 생겼어. 그럴 때는 중간에 증권사가 끼게 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주주인데 내가 이 많은 주식 100만 주를 누구한테 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증권사를 통해서 일을 해서 내 주식 100만 주 이번에 팔 거야. 블록딜로 팔 거니까 요거 팔아줘.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증권사는 자기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 거래하는 기관도 있고 외국계도 있고 투자가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주식을 받아다가 시간 외에 장에서 팔아버리는 거야. 중개소 같은 역할을. 증권회사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진 않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블록딜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블록 세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종가에서 5%에서 8% 정도를 할인해서 그 주식을 넘깁니다. 창고 대방출이네요. 일종의 그런 거야. 일종의 그런 거야. 사장이 미쳤어요. 대주주 입장에서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장중에 팔았다면 오늘 하루 다 못 팔 수도 있거니와 팔게 되면 계속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야. 나는 손해를 볼 수 있잖아. 차라리 그러지 말고 블록으로 넘겨서 팔아달라. 대신 5% 8% 할인해 줄게. 이렇게 됩니다. 이 블록딜 얘기가 나올 때 외국계가 좀 더 많이 인발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기 인맥이 더 많기 때문에. 빙고.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주식을 넘겨야 되잖아. 네. 그럼 사줘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 돈이 많아야 될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국내에서만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해외로도 알아봐야 되는 거야. 외국계에 있는 사모펀드도 있고 법인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그런 쪽에 네트워크가 강하기 때문에 M&A를 해서 블록딜을 했습니다. 대주주 지분을 누구한테 판다고 합니다. 뭐 회사를 경영권을 넘깁니다. 이럴 때 보면 보통 뭐 그런 외국계 애들이 이름이 많이 올라오긴 해요. 블록딜 공시가 났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대부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주주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주식을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을 취하는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유통 주식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통 말 그대로 유통되는 건데 돌아다니는 주식. 그렇지. 돌아다니고 사고 팔리는 건데 우리가 상장을 하면 예를 들어 1000만 주가 상장을 했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1000만 주가 다 사고 팔릴까? 아니죠. 아닙니다. 보호예수 걸린 사람들. 와, 진짜.
아니. IPO 그때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IPO 때. 맞아요. 보호예수 물량으로 못 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 같은 사람들은 그 주식을 그냥 팔지는 않죠. 내 회사이기 때문에 갖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1,000만 주가 다 거래가 안 돼.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 수는 거기에 뭐 60% 내지 뭐 70% 정도밖에는 거래가 안 되거든. 근데 블록딜이 일어났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못 팔았던 주식수 일부가 유통될 수 있는 주식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투자 심리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날에 샀던 사람이 바로 팔아서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불안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앞으로 주식 수가 많아져서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팔면 어떻게 되지?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저 같아도 대주주가 팔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시그널을 잘못 줄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 박수 받을 때 떠나라고. 혹시 그런가? 큰 손들이 빠져나간다. 야, 이거 뭔가 시그널인데? 네, 라고 시그널인데. 하고 그게 투자 심리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발표가 나는 날은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블록딜? 그냥 하든 말든 뭐 나 관계 없네? 나는 블록딜 할 수도 없는데 뭐. 너무 쿨가인데? 춥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관심을 끊어야 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블록딜은 투자자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사례를 하나 준비를 차트를 한번 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2월 달에 SK 바이오팜 네. 얘기를 들었죠.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이게 뭐야? 자, 2월이죠. 거래량. 2월 24일.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이때 공시가 나고 그 다음 날 주가가 이렇게 발악하면서 떨어졌어요. 푹 떨어졌지?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주주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지주회사 SK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어. 갖고 있었는데 SK가 그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뭘 팔까 하다가 얘를 판 거야. 블록딜로. 그게 공시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툭 떨어져가지고 이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아니, 그 15만 원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확 이게 빠져버리네. 블록딜이 단기간에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블록딜로 큰 거래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분명히 빠질 수가 있어. 근데 하지만 이게 단기로 끝이는 게 있고 요처럼 장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게 기업의 특성이나 아니면 실적이나 그 미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가 다르다는 거죠. 실적이 좀 탄탄하다 하면 오히려 그걸 매수 시점으로 봐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심리의 싸움입니다. 투자 심리. 투자 심리. 투자 심리학을 알고. 그렇죠.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좀 버티는 친구인가 이번에? 자리를 펴던가 아니. 자리를 바꾸던가. 내 대본 다 봤어요 혹시? 하이브도 블록딜이 있었어요. 하이브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중에 한 3대 주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모펀드가 있었어요. 소수의 자금을 모아서 어디다 투자를 하고 그게 이득이 생기면 팔고 나오는 펀드를 생각하면 돼요. 스틸이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제가 알기로는 있었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지분을 정리하는 케이스로 블록딜을 이용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시가 나고 난 다음에는 툭 떨어졌어. 근데 아까 또 SK 바이오팜은 좀 다르네. SK 바이오팜보다는 그래도 얘가 덜 떨어져. 덜 떨어지면서 쭉 하고 있잖아.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아요. 악재가 맞는데 그게 장기로 계속 영향을 끼치느냐? 아까 케이스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오늘 좀 우울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블록딜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이 블록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뉴스나 기사에서 그런 걸 언급할 때가 있어요. 지분 구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대주주가 일정 부분의 지분을 팔아야 될 것 같다고 하는, 만약에 내가 투자한 회사가 그런데 해당이 될 수 있다면 그 지분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블록딜로. 장중에는 안 팔겠지. 큼직하게. 그게 블록딜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블록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록딜이 단기간에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블록딜의 내용을 좀 찬찬히 살피셔서 투자에 임하셔야 큰 손해를 보지 않으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야, 토끼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